무하마드 알리가 카메라 앞에서 태권도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말한 그날, 미국 전역의 도장 전화기가 불타버린 이유 알고 계셨나요? 저희 이야기 처음 접했을 때 진짜 소름 쫙 돋았거든요. 요즘 미국에서 10대 애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운동 1위가 뭔지 아세요? 농구 아니에요. 미식 축구도 아니고요. 바로 태권도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한국에서는 태권도 도장이 하나씩 문 닫는데 미국에서는 대기자 명단이 몇 달씩 밀려 있다는 거예요. 완전 아이러니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 최대 육아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글 하나가 완전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놨어요. 16살 소년이 올린 절박한 구조 요청이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 태권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진짜 충격적이에요. 이 소년은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였고 아빠랑 살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 법원 판결상 교육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친권을 공동으로 가진 엄마와도 상의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완전 복잡한 가정사인데 이 아이가 딱 하나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어요.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핫하고 멋있다고 소문난 운동, 바로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아빠는 허락했어요. 애가 하고 싶다는데 뭐 나쁠 거 있냐?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체력도 키우고 좋지 않냐? 이런 마인드였던 거죠. 그래서 소년이 용기를 내서 떨어져 사는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태권도 배우고 싶어. 근데 돌아온 대답이 가관이에요. 절대 안 돼. 그건 위험한 격투기야. 내가 폭력적으로 변할 거고 병원 신세만 지게 될 거야. 여기서 잠깐 태권도를 폭력적인 격투기로 보는 이 시각 자체가 얼마나 무지한 건지 아시나요? 태권도의 5가지 정신인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구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발언이거든요. 근데 이 엄마는 완전 확신에 차서 반대해요. 태권도 배우면 성격 거칠어져. 맨날 싸우고 다니고 응급실 갈 거야. 완전 편견 덩어리죠. 아빠도 나름 설득을 시도했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여보, 태권도는 그냥 운동이야. 애들 인성교육에도 좋다잖아.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빠도 결국 실패한 거예요. 이쯤 되면 보통 아이들은 포기하잖아요. 근데 이 소녀는 달랐어요. 완전 절박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뭘 했냐면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저는 16살입니다. 태권도를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아빠는 엄마만 허락하면 보내주신대요. 근데 엄마는 태권도가 저를 폭력적으로 만들고 다치게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이틀 후에 엄마를 만나는데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평범한 가족 문제 같죠? 근데 이 글이 올라가자마자 미국 전역이 들썩이기 시작해요. 댓글이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리는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태권도를 경험한 미국 부모들이 완전 동원령 걸린 것처럼 달려들어서 이 소년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으로요. 첫 번째 댓글부터가 완전 수준급이었어요. 태권도는 martial art, 즉 무예술입니다. 여기서 art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이건 예술이에요. 품새와 패턴 수련은 극도의 규율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정신 수양이거든요. 태권도의 철학적 기반은 예의, 정직, 인내, 자제력, 그리고 불굴의 정신입니다. 이건 폭력과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소름 돋지 않나요? 미국 사람이 한국 무술의 철학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게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두 번째 댓글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태권도의 5 tenets, 즉 5가지 핵심 원칙을 강조하세요. 예의, 성실, 인내, 절제, 불굴의 정신. 이 원칙들은 폭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우리 아들은 태권도를 배운 뒤로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예의 바르게 변했어요. 여기서 한 엄마는 아예 자기 아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놓습니다. 제 아들은 태권도를 시작하기 전까지 산만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아이였어요. ADHD 진단까지 받았죠. 근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너무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집중력이 생기고 충동적인 행동이 줄어들고 뭔가를 끝까지 해내는 인내심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태권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인간이 되는 법을요. 그 다음 댓글은 더 실용적인 접근이었어요. 부상 걱정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개 산책하다가 넘어져도 응급실 가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도 가고요. 뒷마당 땅에 난 구멍에 발 빠져서도 가요. 태권도는 오히려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 낙법을 가르쳐줘요. 특히 머리를 보호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나중에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저희 딸은 태권도 덕분에 자전거, 사고에서 큰 부상 없이 무사했어요. 여기서 또 한 명이 가세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태권도 하는 거 반대하셨어요. 근데 아시겠어요? 제가 38살에 시작했는데도요. 완전 웃기죠? 성인이 돼서 시작했는데도 엄마가 반대했다는 게요. 이제 40대 중반인데 태권도 덕분에 20대 체력 유지하고 있어요. 유연성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엄청 건강해졌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댓글들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합니다. 축구가 태권도보다 훨씬 위험해요. 뇌진탕, 인대 파열, 골절 다 축구에서 나와요. 태권도는 통제된 환경에서 안전 장비 착용하고 훈련받은 사범님 감독하에 연습하거든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또 다른 댓글 자기 방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가장 좋은 건 상황 판단력을 기르고 빨리 달리는 거예요. 태권도는 바로 그걸 가르쳐요. 언제 싸워야 하고 언제 피해야 하는지를요. 진짜 고수는 싸우지 않아요. 이쯤 되니까 댓글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요. 처음에는 소년을 돕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거의 이 엄마가 태권도를 너무 모른다는 식의 집단, 교육 모드로 전환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저는 태권도를 10년 넘게 했는데 병원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가장 심한 부상이 뭔지 아세요? 발목을 약간 삐끗한 거였어요. 그것도 워밍업 부족 때문이었죠. 여기서 한 도장 관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등장합니다. 저희 도장은 개관한 지 15년 됐어요.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죠. 그동안 심각한 부상 기록이 고작 3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것도 대부분 가벼운 타박상이나 찰과상이에요. 이게 격투기라고요? 미국 고등학교 미식축구 한 시즌 부상 기록보다 적어요. 그리고 이제 댓글들이 점점 더 열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태권도 무술인들은 당신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중 가장 평화롭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힘을 함부로 쓰지 않거든요. 태권도는 그걸 가르쳐줘요. 또 다른 학부모는 완전 구체적인 변화를 나열합니다. 우리 아들 태권도 시작한 뒤로 숙제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사범님이 학교 생활도 태권도 수련의 일부라고 가르치시거든요. 집중력이랑 자기 통제력이 말도 안 되게 늘었어요. 방 청소도 알아서 해요. 이게 다 태권도 덕분이에요. 여기서 한 사람은 아예 데이터를 들고 나타납니다. 우리 도장 사범님이 보여준 통계 자료가 있어요. 태권도를 6개월 이상 수련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평균 15% 향상됐대요. 집중력, 기억력, 인내심이 좋아지니까 당연한 결과죠. 반면에 폭력 사건 연루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댓글들이 전략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엄마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동네에서 제일 건장한 애들한테 한 대 맞아봐.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자기 방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봐. 이건 좀 극단적이긴 한데 요점은 명확해요. 현실적인 위협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시키라는 거죠. 더 현실적인 조언도 나왔어요. 엄마를 직접 도장에 모셔가세요. 사범님과 직접 대화하게 하세요. 30분만 이야기 나누면 생각이 180도 바뀔 거예요. 태권도 사범님들이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신지, 얼마나 아이들 교육에 진심인지 직접 보시면 알아요. 또 다른 학부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도장 사범님은 학생이 도장 밖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누군가를 괴롭혔다는 소문만 들어도 즉시 승급 심사 자격을 박탈해요. 심하면 퇴관 조치까지 해요. 우리가 수련 시작할 때 외우는 계율 중 하나가 태권도, 기술을 절대 남용하지 않는다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 몰라요. 여기서 한 무술 철학자처럼 보이는 분이 장문의 댓글을 남깁니다. 태권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 역사를 알아야 해요. 태권도는 파이팅이 아니라 마셜 아트예요. 여기서 마셜은 군사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예라는 뜻이고 아트는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에요. 태권도는 몸을 통한 철학 실천이에요. 발차기 하나하나가 단순한 공격 기술이 아니라 균형, 집중,
통제, 그리고 아름다움의 표현이죠. 완전 소름 돋지 않나요? 미국 사람이 태권도의 철학적 깊이를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댓글은 계속 쏟아지는데 이제는 거의 태권도 예찰론 수준으로 발전합니다. 제 딸은 태권도 시작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전에는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토론 대회에도 나가요. 태권도가 준 자신감이에요. 우리 아들은 비만이었어요. 체중 때문에 놀림도 받았죠. 근데 태권도 시작하고 2년 만에 완전 다른 몸이 됐어요. 단순히 살을 뺀 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배운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수면. 사범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40대 후반에 태권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완전 우스웠죠. 애들 사이에서 혼자 어른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허리 통증 사라졌고, 체력은 20대로 돌아갔고, 정신적으로도 엄청 안정됐어요. 명상하는 것처럼 품새를 하다 보면 머릿속이 완전 맑아져요. 이쯤 되면 이게 단순한 운동 추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태권도는 거의 종교 수준의 신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신념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무술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한국의 무술이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사랑받게 된 건지요. 왜 미국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농구나 야구가 아니라 태권도를 배우길 원하는 건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건 문화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한국이 완승을 거둔 이야기거든요. 사실 태권도는 K-팝이나 K-드라마보다 훨씬 먼저.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이미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린 독보적인 문화 콘텐츠였어요. 태권도라는 단어 자체가 김치, 비빔밥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어 중 하나거든요. 근데 초창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화가 나요. 1950년대 후반 서구 사회에서 태권도는 코리안 카레라고 불렸어요. 코리안 가라테요. 우리 무술을 일본 무술의 아류로 본 거예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이렇게까지 깊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당시 한국에는 당수도, 공수도, 권법, 수박도 등 별별 이름의 무술 유파들이 난립하고 있었어요. 통일된 이름도 없고 체계도 없었던 거죠. 이때 최용희 장군이 나타나요. 이분이 진짜 천재였던 게 단순히 무술 기술만 생각한 게 아니라 철학과 언어까지 고민했어요. 최용희 장군은 수없이 고민한 끝에 태권도라는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차고 밟을 태, 주먹권, 그리고 길도. 여기서 도라는 글자가 중요해요.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길, 즉 삶의 방식이자 철학이라는 의미를 담은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천재적인 장면인지 몰라요. 그리고 태권도가 서구 사회에 진짜로 각인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1976년 전설적인 복싱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당시 기자가 알리에게 물어봅니다. 태권도, 가라테, 쿵푸 중에서 어느 무술이 가장 강합니까? 알리의 대답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태권도가 가장 강하다. 완전히 수련하면 어떤 무술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 인터뷰가 전 세계로 방송됐어요. 당시 알리는 그냥 복서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적인 아이콘이었죠. 그런 알리가 태권도가 최강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알리는 실제로 미국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의 스승은 이중구 사범이었어요. 이중구 사범은 1957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태권도 도장을 열었는데 이분이 진짜 레전드예요. 미 국회의 사당에서 태권도를 가르쳤고 나중에는 이소룡에게도 발차기 기술을 전수했어요. 그게 바로 이소룡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스피닝 백킥이에요. 알리는 이중구 사범에게서 배운 태권도 기술을 자기 복싱 스타일에 접목시켰어요. 특히 발놀림과 순간적인 폭발력이요. 알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준디 이중구 사범의 애칭가 내게 아큐펀치를 가르쳐줬다. 이 한마디로 미국인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중구 사범 이야기를 더 하자면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미국의 태권도를 전파하면서 단순히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라 태권도를 제도화하고 스포츠화하는 작업을 주도했거든요.
태권도 보호구를 개발한 것도 이분이고 국제대회의 기본 틀을 세운 것도 이분이에요. 왜 이런 작업이 중요했냐면 당시 서구 사회에서 동양 무술은 위험하고 폭력적인 것으로 인식됐거든요. 브루스리 영화 보면 다들 막 싸우고 부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중구 사범은 태권도를 안전하고 교육적인 스포츠로 포지셔닝했어요. 그래서 미국 중산층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기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이중구 사범의 제자 명단을 보면 정말 화려해요.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아널드 슈워제네거, 척 노리스, 제임스 코번. 할리우드 액션 스타들은 거의 다 이분한테 배웠다고 봐도 돼요. 이 사람들이 태권도를 배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멋있어 보여서가 아니에요. 실전에서 정말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할리우드 액션 배우들에게는 몇 가지 필수 능력이 있어요. 첫째, 강력한 체력. 둘째, 몸을 정밀하게 통제하는 능력. 셋째, 화면발 나는 역동적인 동작. 넷째, 부상 없이 오래 할 수 있는 안전성. 태권도는 이 모든 걸 다 충족시켜요. 특히 태권도의 발차기는 카메라에 정말 잘 잡혀요. 돌려차기, 뒤돌려차기, 뒤우려차기 같은 기술들은 시각적으로 엄청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할리우드 액션씬에서 태권도, 기술이 안 들어간 영화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 중국 무술 영화에서도 태권도 발차기가 몰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할리우드 스타들은 태권도를 조용히 배워요. SNS에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태권도는 그들에게 단순한 액션 기술이 아니라 자기 관리의 핵심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품새 한틀하고 스트레칭하고 명상하는 게 그들의 루틴이에요. 실제로 여러 할리우드 배우들이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태권도 덕분에 40대, 50대가 돼도 20대 못지않은 몸을 유지한다고요. 제이슨 스타뎀, 키아누 리브스, 웨슬리 스나이프스 같은 배우들이 대표적이죠. 이 사람들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아직도 저렇게 액션을 찍을 수 있겠어요? 다 태권도 덕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태권도는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완전히 뿌리내렸어요. 미국 전역에 태권도 도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대략 2만 개 정도 돼요.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아요. 이게 말이 돼요? 한국 무술 도장이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보다 많다는 게. 더 놀라운 건 태권도를 배우는 미국인 수예요. 약 5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건 한국 태권도 인구의 거의 10배예요. 한국에서 만든 무술을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화 승리가 아니면 뭐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인들이 태권도를 단순한 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권도는 미국 중산층 자녀 교육의 필수 코스가 됐어요. 피아노 레슨, 수영 레슨, 그리고 태권도 레슨. 이게 미국 중산층 아이들의 표준 교육 패키지예요. 왜 그럴까요? 미국 부모들이 태권도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신체 단련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한국적인 교육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예의, 존중, 끈기, 자기 통제. 이게 바로 미국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가치들이에요. 특히 요즘 미국 사회는 청소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학교 폭력, 약물 중독, 우울증, ADHD.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태권도를 하는 아이들은 이런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통계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태권도를 1년 이상 수련한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 가해율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80% 이상 낮았어요. 약물 중독 비율도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요. 왜냐면 태권도 사범들이 도장 밖에서의 행동까지 관리하거든요.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면 바로 퇴관 조치예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태권도 수련자들의 학업 성취도가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단순히 운동을 해서 건강해졌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태권도가 가르치는 집중력, 인내심, 목표 설정 능력이 학업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미국 교육학자들은 이걸 태권도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서는 전인적 교육 효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효과의 핵심에는 한국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사범을 향한 존중, 선배를 향한 예의,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함. 이게 다 한국 문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미국인들이 이 한국적 가치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태권도 도장에 가면 벽에 한글로 태권도 정신 같은 게 써 있어요. 미국인 아이들이 한글도 모르면서 그 앞에서 묵념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문화 전파예요? 일본 가라테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가라테가 훨씬 인기 있었어요. 도장 수도 더 많았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어요. 태권도 도장이 가라테 도장의 3배 이상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라테는 너무 경직돼 있었어요. 일본식 엄격함과 형식주의가 미국 문화와 안 맞았던 거죠. 반면 태권도는 규율은 이때 유연했어요.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했고 경쟁보다는 자기 발전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게 미국 부모들 마음에 쏙 들어온 거예요. 중국 쿵푸는 어떻게 됐냐고요? 쿵푸는 브루스리 덕분에 엄청 유명해졌지만 실제로 배우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동작이 복잡하고 수련 기간도 오래 걸리고 실전성도 떨어져요. 반면 태권도는 배우기 쉽고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고 실전에서도 써먹을 수 있어요. 태권도의 승급 시스템도 천재적이에요. 흰 띠에서 시작해서 노란 띠, 초록 띠, 파란 띠, 빨간 띠를 거쳐 검은 띠까지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설계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미국 교육 시스템에서도 이 모델을 차용했어요. 그리고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전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는 공식 스포츠라는 거예요. 미국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태권도 시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나중에 대학 입학할 때 스펙으로도 쓸 수 있고 심지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거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